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우여곡절 끝에 참 힘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둘만 좋아하는 결혼을 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죠. 남들은 쉽게 하는 결혼이 저는 왜 이렇게 힘들까 싶어 눈물로 버킷리스트를 적시는 날이 참 많았습니다. 결국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서로의 사랑을 지켜낸 끝에 기쁨의 미소를 나눌 수 있는 오늘을 맞이한 거예요. 하지만 마냥 웃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오늘도 남편은 교도소에서 온 편지를 보고 한참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거든요. 편지 내용은 불보듯 뻔한 내용이라 저는 읽지도 않지만 남편은 그 편지를 읽고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을 압니다. 저희 이야기는 무려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저기요, 저기 혹시 한국 분이세요? 네, 그런데요? 다행이다. 저 여권이랑 휴대전화를 잃어버렸거든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죄송하지만 전화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대사관에 연락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여기요.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진짜 살았어요. 여기 한국 분이 안 보여서 꼼짝없이 말도 안 통하는 현지인이랑 말씨름 해야겠구나 했거든요. 여행 오신 거예요? 네, 일단 대사관에 연락해보세요. 제가 혹시 몰라서 대사관 연락처도 저장해뒀어요. 센스 있으시네요. 남편과 저는 이탈리아 그라나다라는 곳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저는 사업하시는 아버지 밑에서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었어요. 어렸을 때 뉴질랜드에서 유학했고 그때는 대학 졸업 기념으로 유럽 여행을 하던 중이었죠. 그라나다는 뉴질랜드에서부터 알고 지냈던 이탈리아 친구로부터 추천받아 가게 된 도시였어요. 다른 이탈리아 도시와 다르게 독특한 역사적 특성을 보이는 도시에 푹 빠져 있을 때 남편을 만나게 된 거였습니다. 그때 남편은 제대한 후 그가 모은 돈으로 복학하기 전 유럽 여행을 온 것이었어요. 소매치기 때문에 가방을 통째로 잃어버리고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었죠. 당시 남편은 첫인상이 무척 좋았습니다. 큰 키와 수려한 외모, 낯선 사람에게도 주눅들지 않고 넉살 좋게 말을 거는 게 호감이 갔죠. 하지만 그 여행지에서는 뭔가 진전은 없었어요. 소매치기로 인해 계획했던 3주 여행을 2주 만에 마치고 급하게 돌아가야 했거든요. 고마워요. 한국 가면 제가 보답 좀 하고 싶은데 전화번호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안 그러셔도 되는데. 어떻게 그래요? 오늘 밤 묵을 수 있는 돈까지 빌려주시고, 그쪽 아니었으면 꼼짝없이 노숙자 신세였는데, 저 빚지고 사는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저는 내심 기분이 좋았으면서 마지못해 내주는 것처럼 전화번호를 알려줬어요. 그게 저희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남편은 정말로 한국에 와서 제게 연락했죠. 알고 보니 서로 학교가 멀지 않았고 자주 만나게 되면서 자연스레 연인이 된 거예요. 그때 친구들은 영화 같은 만남으로 시작한 연애라고 얼마나 호들갑을 떨었는지 모릅니다. 물론 저희도 저희 만남이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를 놓기 더 힘들었을지도 모르죠. 저희 결혼에 문제가 된 건 뻔하게도 시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완벽한 육각형에 가까울 정도로 스펙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인물도 훤칠하지만 학교, 학점, 대외 활동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 졸업하자마자 대기업에 단번에 입사했죠. 그렇다 보니 시어머니의 그 아들 가진 자부심이 대단했었어요. 나이는 우리 지원이보다 2살 어리고 학교는 2대? 뭐 나쁘지는 않지만 우리 지원이는 연대 나온 거에 비하면 성에 차지도 않고
인물도 뭐 요즘 같은 시대에 너무 평범한데. 게다가 직업도 학원 선생? 학원 선생 뭐 얼마나 번다고 학원 선생? 엄마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 버는 걸로 따지면 나보다 더 벌어. 지속 가능성을 봐야지. 지금 당장 많이 벌어서 뭐하니? 나중에 어떻게 될 줄 알고. 부모님은 뭐 하시니? 아버지께선 건설회사 다니시고 어머니께서는 주부세요. 형제는? 위로 오빠 한 명 있어요. 별 볼 일 없는 집안에 위로 오빠가 있으면 물려받을 재산도 없을 거고 그냥 적당히 연애나 하고 헤어져. 엄마, 아유, 사람 앞에 두고 무례하게 무슨 짓이야? 지원이 너는 아무나랑 결혼 못해. 엄마는 너 인생 아주 퍼펙트하게 완성시켜 줄 거야. 어떤 인생이 퍼펙트인지는 내가 결정해. 내 인생이잖아. 아, 민정이 나한테 그 누구보다도 완벽한 사람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취급당할 여자 아니야. 당장 사과해. 내가? 내가 왜 사과를 하니? 귀한 아들 장가 보내는 거 따져서 보내겠다는데. 지원아, 나는 너 결혼 문제에 양보할 생각 눈꼽만큼도 없어. 그래도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좋겠다 싶어서 만나보긴 했다만 어쩜 이렇게 기대해서 어긋나질 않어? 전체적으로 부족하면 뭐 하나는 특출난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잖아. 나는 뭐 얼마나 대단하게. 이 사람 밝고 당차고 어디에서도 주눅들지 않는 그 성격 아무나 갖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이랑 있으면 항상 즐겁다고. 네가 어디가 어때서? 나는 TV에 나오는 연예인보다 네가 최고야. 누굴 갖다 놔도 너만 안에 본 적이 없다. 하여튼 난 이 결혼 절대 허락할 수 없으니까 네 아버지한테 이야기 꺼낼 생각도 하지 마. 반대하면 어쩌지,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면 어쩌지, 그런 불안은 있었지만 그렇게 대놓고 크게 반대할 거란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솔직히 말해 남자친구 어머니만 아니면 그 자리에서 당장 따져들고 싶을 만큼 무례한 사람이었죠. 남자친구 체면이 있어 잠자코 있었고 그렇게 문전박대 당하고 돌아오는 날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남자친구는 본인 어머니에게 크게 실망하며 제게 미안해했어요. 내 아들이 최고다 자부심인 부모 밑에서 자라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정말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랐답니다. 하지만 대학 생활과 군 생활을 통해 진짜 대단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더라고요. 세상에 대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고장 나 가지고 최고라고 생각하는 우리 엄마 완전히 우물한 개구리야. 세상을 좀 더 넓게 보라고 하셔도 듣질 않어. 당장에 TV에 나오는 연예인들만 해도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실까? 부모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아, 미안해 민정아. 나도 엄마가 저 정도로 무례하게 나올 줄은 몰랐어. 내가 대신 사과할게. 괜찮아. 오빠가 사과할 일도 아닌데 뭐. 그럼 우리 결혼은... 우리 결혼은 어떻게든 해. 엄마 반대? 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우리가 아니면 누가 결혼을 해? 너 나 아닌 다른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어? 아니, 나도 못해. 너랑 결혼할 거 아니면 평생 혼자 살 거야. 남자친구는 어떻게든 결혼 허락을 받아내겠다고 믿고 맡겨달라고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어떻게든 결혼은 하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허락해 주실 거라는 아니란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어머님 반대는 생각보다 굉장히 거셌고 남자친구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 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시어머니 자리를 봐서라도 제 쪽에서 거절했어야 하는 결혼이었습니다. 하지만 절대 헤어짐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남자친구를 많이 좋아했었어요. 3년 연애하면서 단 한 번도 싸워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하나부터 열까지 제 마음처럼 의견이 잘 맞을까 싶은 사람이었거든요. 저희 집에는 연애 1년 차에 남자친구를 소개했는데 아버지께서는 남자친구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죠. 결혼하기도 전에 사위라고 부르고 종종 오빠까지 셋이 모여 술을 마실 정도로 사이가 좋았고요. 그렇다 보니 갑작스럽게 등장한 어머님이라는 그 거대한 장벽이 너무 버겁더라고요. 어쩐지 저희 집에서는 진작 인사했는데 본인 집에는 자꾸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요. 생각하며 기다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기어이 제가 일하고 있던 학원까지 온 거예요. 지원이보다 더 잘 번다는 말이 거짓말은 아닌가 보네. 생각보다 대형 학원이었구나. 어머니, 여기까진 어쩐 일로? 어쩐 일로 왔겠니? 너도 빤히 눈치가 있으면서 묻긴 뭘 물어? 지원이 그만 놔줘라. 연애라도 하고 헤어지라고 했더니 이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협박까지 하니 도저히 못 봐주겠어. 어머니, 저희 잘 살게요. 오빠랑 저 정말 잘 맞아요. 분명 허락해 주시면. 아니, 내가 네 얘기 듣자고 온 줄 아니? 헤어지라고. 나는 너 며느리로 볼 생각 없다 얘. 기울어도 너무 기울잖아. 시소도 말이다. 서로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오르락 내리락 재밌는 거야. 한쪽이 계속 밑에 있으면 무슨 재미가 있겠니? 그러다 너만 다쳐. 지원이가 마음이라도 변하면 너 그냥 쿵 하고 떨어지는 거 몰라? 오빠 그럴 사람 아니에요. 어머님도 잘 아시잖아요. 됐고 뒷말할 필요 없이 너가 먼저 헤어지자고 해라. 그래야 우리 지원이도 마음 정리 빨리 하지. 어머니, 제가 잘할게요. 제발 허락해 주세요. 아니, 너는 배울 만큼 배운 애가 왜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징징거리지 마. 아주 내가 딱 싫어하는 스타일이야. 나는 우리 지원이 옆에 아주 완벽한 여자를 앉힐 거다. 어중하고 어줍잖은 며느리는 내 쪽에서 아주 사절이야. 어머님의 그 무례한 방문 이후 저는 그날 하루 강의도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퉁퉁 부은 눈으로 들어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게 강의했거든요. 그 일로 원장님과 면담하게 됐는데 그건 제가 그 학원에서 일한 일에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학생 때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 정식 강사로 일하기까지 늘 인정만 받던 제가 처음 한 실수였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시고 넘어가셨지만 여러모로 제 마음도 많이 다친 일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할 말 다 하는 성격이에요. 어른이라고 무조건 굽히고 들어가지 않고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면 언제든 반기를 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결혼이라는 문제 앞에서 저는 한없이 의리였습니다. 의리라고 생각하니 말 한마디, 말 사이에 수만 번 쉬는 것조차 쉽지가 않더라고요. 처음엔 부모님이 아시면 속상해 하실까봐 숨기고 있었는데 그 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몸에 문제가 생기자 저희 부모님께서도 아시게 되고 말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한 달 만에 5kg이 단번에 빠질 정도로 마음고생을 했거든요. 지원이 너 마음 접으라. 민정이랑 헤어져. 아버님. 그래. 부모 마음으로 우리 민정이가 성에 안차 반대할 수 있다. 그 반대 무릅쓰고 결혼할 생각이면 네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어떻게 네 어머니가 민정이 학원까지 찾아오게 만들어? 죄송합니다. 꿈에도 몰랐어요. 엄마가 어떻게 민정이 학원을 알게 됐는지도. 어째됐든 다 네 책임이지. 너도 알 거다. 민정이랑 만나면서 내가 널 얼마나 예뻐했는지. 때로는 내 아들보다 귀하게 여겼어. 네가 뭐 내 눈에 100% 눈에 차서 그랬겠냐. 다 민정이가 널 좋아하는 마음이 느껴지니까. 너 역시 민정이 잘 아끼고 보살필 자세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 거야. 그런데 이게 뭐냐? 벌써부터 이런 문제로 속 썩이는 남자라면
내 딸 절대 못 준다. 어머니 결혼 허락 받지 못하면 그냥 안 하고 살게요. 부모님 허락 필요 없어요. 저는 민정이만 있으면 됩니다. 제발 헤어지란 말만 하지 마세요. 내가 왜? 내가 뭐 때문에 내 딸을 그런 결혼을 시키냐? 마음 같아선 꽃가마 태워 동네방네 잔치를 열고 온 동네 사람들 축복받으며 보내고 싶은 딸인데 왜 한쪽 부모 축하도 받지 못하고 도둑 결혼시키든 몰래 하라고?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아버지께서는 불같이 화를 내셨고 헤어지라고 딱 잘라 이야기했죠. 살면서 아버지가 제게도 그렇게 큰 화를 낸 적이 없습니다. 계속 만나려거든 일도 정리하고 집에 가둬두겠다고 으름장까지 놓으셨어요. 아빠가 왜 그러시는지 알잖아. 아빠가 너 얼마나 예뻐했니? 영택이는 아들이라고 좀 놔놓고 키웠어도 너는 얼마나 벌벌 떨면서 키웠는데 귀하게 키운 딸, 귀하게 여겨주는 집에 가서 귀하게만 살아도 모자란데 그렇게 험악한 꼴을 봤다고 하니 아빠가 얼마나 속상하겠어. 응. 아빠 울더라. 지원이 그렇게 보내고 자기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니. 아빠가 울었어? 그러니까 민정아, 아빠 엄마 가슴에 못 박으면서까지 결혼하지 마. 지원이만 보면야 100번 1000번이고 결혼시키겠지만 시집자리가 그러면 아무리 남자가 제대로여도 참 고된 게 결혼 생활이야. 남자친구를 말도 못하게 사랑했지만 저는 부모님 말을 어기면서까지 그 사랑을 지킬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부모님께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는데요. 살면서 제게 해가 되는 일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셨고 늘 제게 보탬이 되는 일만 해주셨기에 부모님 말씀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먼저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했고 서럽게 울며 안 된다고 붙잡는 남자친구에게 매정하게 등을 돌려야 했어요. 그 후로 1년을 거의 폐인처럼 살았어요. 이별이 뭐라고 부모님 속 타들어가는 것도 못 보고 그저 저만 힘들게 살았죠. 휴직 후 비로소 음식의 맛도 알 것 같고 계절의 변화도 눈에 들어올 때쯤 복직을 준비하기 위해 나갔다가 학원 근처에서 서성이고 있던 남자친구를 만나게 된 겁니다. 둘 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가까운 카페에 가서 안부를 묻게 되었는데 저희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죠. 지난 1년간 서로를 잊은 적이 단 한순간도 없다는 것을요. 남자친구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대 일 이후로 독립해서 혼자 살고 있어. 집에는 뭐 가끔 가고 엄마도 내가 어디에서 사는지는 몰라. 너랑 사는 거 아니냐고 한동안 닥달을 했었는데 내 꼴을 보니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면서 이젠 가끔 연락만 하셔. 그렇구나. 민정아, 너무 염치 없는 이야기인 거 알겠는데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나 너 잊은 적이 없어. 너 아니면 연애도 결혼도 아무것도 못해. 하지만 결국 똑같은 결과가 기다릴 텐데 어머님은 나 반기지 않으실 거고 우리 부모님은 부모 반대하는 결혼 안 시킬 거고. 그냥 같이 있자. 결혼 못하더라도 그냥 같이 있으면 안 돼? 느닷없는 남자친구의 눈물에 저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았어요. 지금 생각해도 부모님께는 정말 너무 큰 불효를 했다 싶은데 그땐 정말 남자친구 말고는 눈에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나이 30이 되어가는 마당에 부모 때문에 로미오와 줄리엣이 되고 싶진 않았거든요. 결국 저는 집을 나오게 됐고 시위라도 하듯 남자친구와 동거부터 하게 된 거예요. 부모님께서는 제가 어디에서 누구와 살고 있는지 아시면서도 암묵적으로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못마땅해 하셨지만 제가 지난 1년간 너무 힘들어했던 걸 아셔서 봐주신 것 같아요.
그때 시어머니께서도 남모를 고충이 있으셨어요. 지금쯤 결혼식장에 들어가 애소식이 있어야 할 아들이 결혼은커녕 연애도 안 하고 살겠다고 비혼을 선언한 탓이죠. 가끔 연락하신다던 시어머니는 거의 매일같이 전화해 남자친구를 닥달했습니다. 예치원아, 희정이 이모 알지? 희정이 이모가 너 혼자라는 거 알고 괜찮은 자리 하나 주선했는데 너보다 3살 연하인데 무용과 나와서 참하고 몸이 참 예뻐. 아버지는 이성 국회의원에 엄마는 성악과 출신이라더라. 어쩜 사진만 봐도 기품이 좔좔 흐르는 게 너랑 너무 잘 어울리고 우리 집안이랑 딱이다 싶은 거 있지? 엄마 말 듣고 있어? 뭐? 뭐라고 했어? 아니, 난 뉴스 보고 있어서 못 들었어. 뭐? 너 진짜? 아유, 됐고. 아무튼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좀 내. 내가 그 집안이랑 약속 잡아 둘 테니까 거 도복머리 좀 어떻게 해보고 수염도 좀 깔끔하게 하고, 어? 아, 절에서 관광객이 안 늘지 싶은데. 뭐라고? 어? 뭐라고 했어? 너 지금 엄마랑 장난하는 거야? 아, 왜 전화해서 소리만 지르고 그래? 그럴 거면 전화하지 마. 할 말도 없으면서 괜히 전화해서 매번 혼자 신경 지르고. 너 대체 왜 그래? 언제까지 그럴 건데? 어? 아직도 민정인지 만정인지 걔 때문에 그래? 세상에 걔보다 잘난 애가 얼마나 많은데 너는? 시어머니께서 거기까지 하시면 남자친구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시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어요. 그런 일들이 매일같이 이어지고 있었죠. 남자친구는 보란듯 제게 전화통화 내용을 다 들려주며 항상 일해왔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그래도 많이 유연해졌네. 예전엔 그래도 어머님이라고 쩔쩔 매는 것 같더니. 너랑 헤어지고 나니까 다 의미가 없더라. 사는 것도 의미가 없다 싶었는데 엄마 말 무시하게 된 것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 결국 허락해 주시는 날이 올까? 허락 안 하면 뭐 평생 그 잘난 아들 홀로 늙어가는 거 지켜봐야 하는데 허락하시겠지. 엄마 성격에 거기까지는 못 버틸 거야. 지금도 안달복달하는데 5년 지나면 너 모셔오라고 하지. 5년? 그래, 천천히 가자. 결혼식 뭐가 중요해? 오빠랑 둘이 함께하는 게 더 중요하지. 서로 떨어져 있는 시간을 보내다 보니 그저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욕심이 없었습니다. 평생 허락하지 않으셔도 상관없다고 생각할 정도로요. 결국 어머니께서는 아드님을 이기지 못하셨고 시간에 패배하셨어요. 3년까지도 걸리지 않았어요. 그 후로 1년, 그러니까 총 2년 만에 어머님은 백기를 드신 겁니다. 거기에는 시아버님 공이 컸어요. 돌연 독립을 선언한 아들이 어느 순간부터 집에 자주 오지도 않고 딴 사람이 된 것처럼 굴었으니 이상하다 한 거죠. 남편이 제 이야기를 꺼냈고 시아버지께서는 뭐가 문제냐며 시어머니를 잡았던 거예요. 아버님의 허락이 떨어져서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어머니는 저를 가자미 눈으로 흘겨보셨죠. 그럼 그렇지. 내가 이상하다 했어. 요즘 들어 얼굴에 살이 오르는 게 이유가 있다 싶었지. 너는 차만큼하다. 헤어졌다더니 뒤에서 또 지원이 만나고 있었던 거야? 엄마, 미래 이야기하는데 선 넘지 마. 민정이 나만 믿고 이 자리에 온 거야. 민정이한테 2번 다시 상처 주는 일 없어야 해. 엄마 그 자랑인 아들이랑 척지고 살고 싶지 않으면. 너 나 협박하니? 너 내 아들이야. 내 속에서 나온 내 아들. 아들 키워봤자 다른 년들만 좋은 일이지. 순 헛고생이지 헛고생이야.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혼잣말이에요, 혼잣말. 혼잣말도 못하나? 아, 지금 상스러운 소리 안 했어? 잘못 들었겠지. 내가 무슨 상스러운 소리를 해요? 그때 저도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을 분명히 듣긴 했지만 시아버지도 남편도 제 편이라는 생각에 그냥 넘어간 거였어요. 남자친구는 확실히 전과 달랐고 강단 있는 모습으로 저를 안심시켜 주었죠. 그 뒤로는 비교적 순탄한 과정이었습니다. 2년 동안 멈춰 있었던 것만큼 속도감 있게 준비가 되었죠. 그리고 상견례 날 어머니께서 드디어 활짝 웃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아시겠지만 우리 지원이가 한 인물 해요. 학교 다닐 때도 그 뭐지? 길거리 캐스팅? 몇 번을 당했는지 아주 학업에 지장이 갈 정도였다니까요. 그때요. 내가 연예인 되라고 허락만 했잖아요. 아유,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아들 없습니다. 배용준처럼 대궐 같은 집을 지어놓고 살겠죠. 무슨 그런 쓸데기 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아유, 신경 쓰지 마십시오, 사돈. 이 사람이 이렇게 쉰소리를 자주 합니다. 애들 결혼에 문제되지 않게 제가 잘 단돌이 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예, 바깥 사돈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한시름 놓습니다. 그나저나 집은 어떻게 하실 건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안사돈 말씀 듣자 하니 대단한 사위분이라 집은 마련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얘 나이가 몇인데 집을 마련해요? 지금 서울 집값이 얼만데. 지금 살던 투룸에서 시작하다가 둘이 모아서 옮겨야죠. 혹시 사돈께서 보탬이 되실 수도. 면목이 없습니다, 사돈. 저희가 그렇게 넉넉하게 산 건 아니라 애들 결혼에 큰돈 보태기는 좀 어렵네요. 그럼 잘 됐네요. 집은 저희 쪽에서 마련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민정이 학원 있는 쪽으로 전세 내준 집이 있는데 때마침 그 집이 비워질 예정이라서요. 둘이 가서 살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예? 민정이 학원 쪽이면 대치동이요? 지금 강남에 애들 집을 해주시겠다는 겁니까? 엄밀히 말하면 민정이한테 증여가 될 집이긴 한데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당장은 제 명의로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넘겨줄 생각인데요. 어떻게 강남에 집이? 애들 어렸을 때 살던 집인데 그대로 뒀더니 집값이 좀 오른 거지요. 시어머니께서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입을 떡 벌렸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제가 건설회사 다닌다고만 했으니 그냥 거기 사원인 줄 아셨겠지만 저희 아버지께서는 할아버지 때부터 운영하신 건설회사의 대표시거든요.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큰 건설회사는 아니지만 줄곧 대기업 회사들의 하청받아 쉬지 않고 일을 하는 회사거든요. 재벌급은 아니지만 솔직히 일하지 않고도 살 수 있을 만한 재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 사실을 미리 말씀드리지 않은 건 아버지의 철학 때문이셨습니다. 결국 저 하나만 보고 그렇게 반대하시던 분이 집안 보고 허락하시는 건 진짜 허락이 아니었으니까요. 아버지께서 남자친구를 결국 인정하신 것도 그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도 저희 집안 이야기는 한 번도 꺼내지 않았다는 것을 크게 산 것이죠. 상견례를 계기로 제가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집이라는 걸 알게 된 후 시어머니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게 빈정거리는 일도 사라졌고 시댁에 가면 이웃들에게 굳이 저를 소개하기도 했어요. 현정 엄마, 얘가 우리 며느리. 전에 말했던 그 건설회사 대표 외딸. 위로는 오빠 하나 있는데 아주 공주처럼 자랐대. 딱 봐도 그렇지 않아? 근데 그때 반대하던 그 여자애는 걷어차고 아주 노났네 노났어. 아주 씹어먹을 것처럼 굴더니 지원 엄마 좋겠어. 내가 언제 씹어먹을 것처럼 굴었다고. 말을 참 희한하게 하네. 참 투명한 분이시죠. 어떻게 보면 투명해서 속을 알기 쉽지만 너무 빤히 보여서 당황스러울 정도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저 미워하시던 분 앞에서 목을 빳빳하게 세울 수 있게 된 건 다행인 일이었어요. 저희 집이 잘 사는 게 시댁에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는 참 좋아하셨죠. 어쨌든 제게 눈치 주는 일이 없고 가자미 눈으로 바라보지도 않으니 저도 좋았고요. 어머니께서 그걸 어떻게 이용하시게 될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결혼도 신혼여행도 모두 큰 문제 없이 무탈하게 잘 해결되었어요. 저희는 드디어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벗어나 결실을 맺게 됐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울 뿐이었죠. 남편은 시어머니와 불필요한 고부 갈등을 없애기 위해 시어머니 휴대전화에서 제 번호도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어머님과 따로 연락할 일도 없었고 모든 시댁의 일은 남편을 통해 이루어졌죠. 그래서인지 어머님과 부딪힐 일이 없긴 했는데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원아, 이번 주말에 사돈 시간 되는지 좀 물어봐라. 왜 또? 2주 전에 엄마가 시간 좀 내달라고 해서 식사했잖아. 할 말 있다고 해서 모신 건데 엄마가 별말 안 해서 내가 얼마나 민망했는 줄 알아? 사돈끼리 만나서 좋은 시간 보내고 추억 쌓겠다는 건데 뭐가 문제야? 그러니까 그냥 사돈 전화번호를 달라고. 그럼 귀찮게 너한테 연락할 일도 없는데 왜 전화번호 교환도 못하게 해? 사돈끼리 자주 만나서 좋을 거 하나 없어. 불만 생겨도 제대로 말도 못하고 자식들 얼굴이 있으니 얼마나 불편한 사이야? 그것도 사람에 따라 다른 거지. 내가 뭐 사돈 불편하게 하든? 사돈이랑 자주 만나는 것 자체가 불편한 거지. 아무튼 안 되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 선에서 적당히 자르긴 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이상하리만큼 저희 부모님과의 만남을 원하셨어요. 시아버지께서는 불편해하시는데 자주 만나 얼굴을 봐야 가족이 된다며 만남의 자리를 만들었죠. 다른 사람이 보면 시어머니 한 분의 반대 때문에 결혼이 2년 늦어졌다는 말을 믿지 못할 정도로 말이에요. 다른 분이셨으면 저희 부모님께서도 그 만남에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참석하셨을 테지만 이 모든 게 아버지의 재력을 알고 난 후부터 달라진 일이라 저희 부모님께서는 탐탁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만나지 못하게 막았더니 시어머니께서 아버지 회사까지 찾아간 거예요. 대놓고 번호 물어보시는데 안 알려드릴 수도 없고 명함이라도 손에 얻게 되면 결국 알려드리게 되는 거라 아버지께서 별 수 없이 알려드렸다는 거예요. 참, 불편한 기색을 보이면 눈치껏 안 묻는 게 예의인데 네 시어머니는 그런 게 없더라. 보통 뻔뻔하신 게 아니야. 나 그렇게 반대해놓고 나 데리고 다니면서 이웃한테 자랑하잖아. 처음엔 내가 2년 전 그 사람 아닌 줄 아는 이웃도 이제 내가 그 사람인 거 알고 표정 관리도 못하더라. 그동안 나를 얼마나 씹어댔겠어. 그러니 기가 안 차. 아유, 전화번호 가져가자마자 그날 저녁에 연락 와서 주말에 약속 잡더라. 네 아버지가 선약이 있어서 힘들다고 했더니 이번엔 되는 시간 잡아달라고 맞추겠다고 하는데 너무 곤란해. 내가 오빠한테 얘기해볼게.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 선에서 정리를 하면 되는 문제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마치 무지막지하게 말을 듣지 않는 어린아이를 보는 것 같았어요. 결국 시어머니 성화에 저희 부모님은 원치 않는 만남을 몇 번 가지셨고 그럴 때마다 엄마는 언짢아진 기분으로 제게 연락을 했습니다. 특히 엄마를 크게 불편하게 하는 건 시어머니께서 엄마한테 물건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네 시어머니는 옷이 없다니? 왜 자꾸 나만 보면 옷타령인지 모르겠어. 또 그래? 엄마 보고 또 옷 빌려달래? 그래. 이번에 입고 나간 분홍색 스커트. 명품도 아닌데 백화점에서 산 거 아니냐며. 색이 자기한테 잘 맞을 것 같은데 모임 갈 때 입고 싶다고 좀 빌려달라는 거야. 아유, 내가 뭐 대단히 비싼 옷이면 또 모르고 대단한 자리 가는 거면 몰라. 모임 가는데 사돈한테 옷까지 빌려 입고 가야 하니? 알았어, 일단. 오빠한테
매번 그 문제를 남편에게 토스하지만 남편이 입에 침을 튀겨가며 그러지 말라고 하면 뭐해요. 어머님이 부끄러움이나 창피함도 모르시고 자꾸 제 부모님께 무례하게 구시는데요. 엄마가 몇 번 좋은 말로 거절하다가 결국 빌려주셨는데 그 뒤로는 가방까지 빌려달라고 하셨답니다.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한 적이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곤혹스럽게 하시더라고요. 사부인은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면 좀 나이 들어 보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요? 사부인은 분홍색 계열이 안 어울린다니까. 노란색이 화사하니 잘 어울리지. 예전에 말했는데 또 잊으셨나 보다. 제가 분홍색을 좋아해서요. 아유, 우리가 어려요. 어렸을 때야 내 고집에 내가 좋아하는 색깔 입지. 나이 든 여자들은 그저 얼굴 환하게 잘 받쳐주는 옷 입어야 한다니까요. 그러지 말고 이 옷 저 주시는 게 어때요? 제가 분홍색이 잘 받아서. 이거 우리 아들이 재작년 생일 때 사준 거라. 엄마, 아니, 내가 옷 하나 사드릴게. 왜 자꾸 장모님한테 옷 달라고 해? 뭐하러 돈 주고 사? 서로서로 어울리는 옷 교환해서 입으면 될걸. 정주기 좀 그러시면 내가 집에 있는 노란색 블라우스 챙겨다 드릴게요. 그러면 되죠? 아, 이 사람이 왜 자꾸 그래? 아, 사부인 난처해하시는 거 안 보여? 그 입 좀 다물어봐. 이 사부인처럼 조신하게 좀 앉아만 있어 보라고. 무슨 여자가 그렇게 쉬지 않고 입을 놀려 놀리게. 보다 못한 시아버지가 나서고 나서야 어머니께서는 잠잠해지셨습니다. 물건 가지고 곤란하게 하는 건 약거였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양가 어른들 모임에 시아버지는 두고 혼자 나오셔서 그렇게 저희 아버지께만 말을 걸었답니다. 바깥사도는 나이에 비해서 참 젊어 보이세요. 건설 현장도 자주 오가신다던데 햇빛 많이 받는 일하는 사람치곤 주름이나 기미도 하나 없고 특별히 관리하시는 거예요? 글쎄요. 관리라면 이 사람이 가끔 저녁마다 해주는 마사지 정도 하네요. 어머, 사부인 바깥사도 마사지도 해드려요? 금술이 좋으시네. 실례가 안 된다면 좀 만져봐도 될까요? 예? 아니, 그게... 어머 세상에. 어쩜 이렇게 탱탱하고 보드러울까? 사부인 마사지 비결이 뭐예요? 그날 엄마는 시어머니와 식사를 하고 와서 제게 무척 화를 내셨어요. 피부가 좋아 보인다며 아빠 얼굴을 만지는 건 몸 만지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답니다. 어머, 근데 따로 운동하시나? 바깥사도는 딱 봐도 다부진 몸이라 살집이라고 보이진 않잖아요. 아유, 우리 지원 아빠는 운동은 그저 숨쉬는 운동밖에 안 하는 사람이라 팔뚝이며 배며 아주 살이 흘러내려요. 어머, 이거 봐. 팔뚝 단단한 거. 어머, 허벅지도 다 근육이에요? 사부인, 그렇게 자꾸 만지시는 건 좀... 어머머, 나도 모르게 그만. 내가 주책이야. 미안해요. 사부인 거다 이거죠? 그냥 단단해 보이길래 한번 만져봤지. 좋으시겠어요, 사부인은. 엄마한테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남편이 얼굴이 시뻘개져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 길로 시댁에 가서 그 일을 따져 물었죠. 그것 때문에 시아버지가 엄청나게 화가 나셔서 시어머니께서는 한동안 이모님 집에서 지내셔야 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불같은 호령에 더는 저희 부모님과의 식사 자리는 가질 수가 없게 되었고요. 시어머니와 부모님 문제가 해결되어 당분간 그 문제로 골치 아플 일은 없다고 생각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백화점에 갔다가 우연히 고등학교 때 동창 어머니를 만나게 된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저희 엄마와도 자주 연락하시던 분인데 저희가 대학 가면서 연락이 뜸해진 분이었죠.
너무 오랜만이라서 반가운 마음에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드렸는데 그분이 뜻밖의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혜정이한테 너 결혼했다는 소식은 들었어. 잘 살지? 내 어머니 혜정이가 미국에 있어서 못 온다고 나중에 밥 한번 먹자고 하더라고요. 얼른 들어오라니까 거기가 좋은지 들어올 생각을 안 하더라. 민정이 너처럼 빨리 결혼해야 하는데. 아참, 그나저나 민정아, 부모님 이혼하셨어? 네? 아니요. 갑자기 왜요? 안 했다고? 어머, 이상하네. 요즘 이 대표님 재혼했다고 말이 많더라고. 그 재혼녀가 아주 여기저기 활개를 치고 다녀서 이 대표님답지 않게 너무 안 어울리는 상대를 골랐다고 말이야. 그게 무슨...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 잘 지내고 계세요.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소문이 자자하던데. 언제 이혼했다는 소문도 없었는데 재혼녀가 나타났다고. 이런 말 너한테 하긴 좀 못하긴 한데 아버지 바람나셨다고. 네? 말도 안 돼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사이 얼마나 좋은지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나야 알지. 두 사람 좀 금실이 좋았어. 그래서 이상하다 하던 차에 너 만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아니에요. 혹시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소문인지 제가 알아봐야겠어요. 멀쩡히 잘 살고 있는 두 분이 헤어졌다는 말도 안 되는 소문이 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바로 이 사실을 부모님께 전달해 드렸는데 놀랍게도 두 분도 다 알고 계셨더라고요. 언제부턴가 안부를 묻는 지인들이 늘었고 직접적으로 왜 이혼했냐는 연락도 받았다고요. 대체 어디서 그런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어. 아니라고 해명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젠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냐고 그랬다는 거야. 아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이 날 이유가 없잖아. 남들 앞에서 싸우기라도 했어? 아휴, 우리가 뭐 언제 너네 앞에서라도 큰 소리 내고 싸우는 거 봤어? 엄마도 아빠도 소리 높이는 게 스트레스인데. 더군다나 아빠는 회사에서 소리 높이는 것도 싫어하잖아. 그럼 대체 왜 그런 이상한 소문이 나느냔 말이야. 엄마도 아빠도 그 소문의 출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제가 먼저 그 소문의 출처를 알아내게 된 거예요. 친구 어머님으로부터 연락이 온 것이죠. 친구 어머님은 제게 아빠 재혼녀 행세하고 다니는 사람이라며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그 인물이 다름 아닌 시어머니인 거예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바로 남편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빙빙 돌려 말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엄마, 이거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엄마가 장인어른 재혼녀라고 소문이 났다던데 엄마가 장인어른 재혼녀 행세하고 다닌 게 맞아? 뭐? 아유, 내가 뭐 언제 그랬다고 그래? 그 여자들 참 웃기는 여자들이네. 얼렁뚱땅 넘기지 말고 똑바로 말해. 지금 이상한 소문이 나서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얼마나 곤란하신지 알아? 나는 내 입으로 그런 적 없어. 그냥 좀 오해가 있었던 거지. 시어머니께서는 계속 어물쩍 넘기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큰 소리로 화를 내며 다그치자 하시는 말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저희 엄마랑 몇 번 어울리다 보니 있는 집 사모들은 어떻게 하고 다닌다 하는 걸 눈으로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받은 모임에서 있는 척 좀 하다 보니 저희 아빠 회사가 며느리 친정이다 하고 이야기한다는 걸 우리 집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이 와전된 거지 자기는 거짓말한 적 없다고 잡아 떼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은 끝까지 잘못한 게 없다고 우기는 겁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 생긴 일 가지고 무슨 대단한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여기까지 찾아와서 사람 무안을 주니? 어머니, 어쩌다 생긴 일 정도가 아니라 저희 부모님 명예가 훼손된 일이에요. 저희 아버지 지금 알게 모르게 바람 피워서 재혼한 사람 돼서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지 알아요?
뭐? 명예훼손? 참나, 별것도 아닌 일로 아주 거창하게 갖다 붙이기는. 저희 부모님께 전화드려서 사과하세요. 저 이거 그냥 못 넘어가요.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고 네가 사돈한테 전달하면 되는 거지. 뭘 내가 굳이 전화식이나 해서 사과를 해?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니까. 어쨌거나 어머님 때문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럼 어머님께서 해결하셔야죠. 그러니까 그게 내가 일부러 그런 거냐고. 어머니께서는 끝까지 사과하지 않으시겠다고 버티셨고 저와 남편은 그대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전 어머님께서 저희 부모님께 정식으로 사과할 때까지 절대로 뵙지 않겠다고 했고 남편도 그러라고 했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자기가 나서서 저희 엄마 행세는 한 적이 없다고 하셔놓고 저희 아버지 재혼녀인 것처럼 나서서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렸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그것도 수백씩 여러 명한테 2,500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빌렸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유명 건설회사 대표 사모라고 생각해 선뜻 빌려준 돈이었던 거예요. 대체 그 돈을 어디다 썼나 했는데 짐작가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즈음 어머니 씀씀이가 커지고 못 보던 옷과 가방 같은 게 눈에 띄게 많아졌다는 걸 알았거든요. 돈을 빌린 것도 빌린 거지만 그 돈을 죄다 사치품에 썼을 거란 생각을 하니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마침 어머님께 연락이 온 겁니다. 기니 할 말이 있다며 밖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를 만나러 갔는데 퍽이나 난처한 표정으로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돈 좀 내줘야겠다. 돈? 갑자기 무슨 돈? 집에 갑자기 사정이 생겼어. 아버지가 엄한데 잘못 투자하는 바람에 큰 빚을 지게 됐는데 우리 형편엔 너무 힘들어서 그래. 그러니 좀 도와다오. 아빠가? 아니, 아빠가 어디 허튼데 돈 쓰고 투자할 사람이야? 원래 사람이 안 하던 짓 하면 탈이 난다지 않니? 결국 네 아버지도 그렇게 된 거지. 당장 그 돈 안 내놓으면 감옥 보낸다는데 겁이 나서 어쩌니? 네 아버지한테 말하지 말고. 내가 혼자 해결해 보겠다고 했는데 너네한테 손 벌렸다는 소리 들으면 네 아버지 자존심 상해. 얼만데? 2,500. 저는 그 순간 웃음이 나올 뻔한 걸 간신히 참아야 했어요.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나 했더니 자기가 진 빚을 시아버지에게 덮어씌워 받아낼 생각이었던 겁니다. 남편도 시어머니의 마음을 금세 간파했고 순순히 넘어가 주지 않았죠. 아빠가 2,500이 없어서 엄마한테 손을 빌렸다고? 가진 돈 다 탈탈 털리고 빚을 졌으니 돈이 없는 거지. 너네는 여유가 있잖아. 그러니 좀 도와줘, 응? 우리가 무슨 여유가 있어. 장인 어른이 집 해주셨다지만 그래도 기본은 하고 싶어서 돈 모아서 드리려고 우리도 아껴 사는 중인데. 그거야. 당장 쓰는 돈도 아니니 줄 수 있는 거잖아. 민정아, 너는 얘 같은 남편 얻어 살면서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니? 잘 사는 부모 뒀다 뭐해. 시대가 어려울 때 돕는 거지. 우리 집안 문제를 왜 민정이 보고 해결하래. 아, 됐어. 아빠가 알아서 해결하시겠지. 아니, 아빠는 해결 못한다니까 그러네. 네 아빠 감옥 가면 너한테 좋을 게 뭐가 있어? 사돈한테 좋을 건 또 뭐가 있고. 좋은 거야 없겠지만 그렇다고 그 문제를 장인 어른이 해결해 줄 이유는 없지. 아빠한테는 내가 잘 이야기할게. 아빠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네 아빠 자존심 몰라서 그래? 감옥 가게 생겼는데 자존심이 문제겠어? 아, 엄마는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휴, 아니다 됐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둬라. 아휴, 어떻게 된 게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남편이 뻔뻔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척 시아버지께 말씀드린다고 하니 어머님께서는 금방 백기를 드시더군요.
완전한 백기는 아니었지만요. 저희는 결국 고민 끝에 그 사실을 아버님께 말씀드려야 했어요. 호미로 막을 거 결국 가래로 막게 된다고 어머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빚을 지게 될까 싶었거든요. 게다가 시어머니가 한 일로 남편은 크게 실망했고 저희 부모님을 봐서라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고 했죠. 뭐? 아니, 엄마가 사기를 치고 다녔다는 거야? 저희 어머니 행세나 저희 아버지 재혼상대 행세하시면서 돈도 빌리시고 저희 부모님 명예도 훼손하셨어요. 사과 요구에 응하지도 않으셨고요. 죄송하지만 저는 이 문제 그냥 넘어갈 생각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 사칭하고 다닌 것도 전부 법적으로 짚고 넘어갈 생각도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하면 이혼도 생각 중이고요. 말도 안 돼. 이혼이라니. 엄마가 잘못한 일로 우리가 왜 헤어져? 이미 시작부터 부모님 가슴에 못 박고 시작한 결혼이야. 알잖아, 오빠도. 오빠랑 이별하는 건 어쩌면 내가 감당해야 할 목 중에 가장 쉬운 일일지도 몰라. 사실 어느 정도 남편과 입을 맞춰 꺼낸 말이긴 했습니다. 물론 문제가 불거지면 저는 진심으로 이혼도 고려해볼 의사는 있었어요. 남편이 전적으로 제 편이어서 고려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런데 잠자코 듣고 있던 시아버지께서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너네가 왜 이혼을 하냐? 이혼은 내가 한다. 어? 아빠 이혼할 거야? 그런 여편네를 어떻게 품고 살아? 내가 전부터 벼르고 있었지. 요즘 들어 이상하다 했다. 어디서 돈이 나서 저렇게 비싼 물건을 다 사오나 싶었는데 니네가 사줬다고 하기에 일단 믿어준 내 잘못이지. 뜻밖의 시아버지께서 이혼하신 겁니다. 시아버지께서도 그 빚을 갚아줄 생각이 없다시면서요. 재산 분할에 가져간 걸로 알아서 빚 갚고 살라고 미련도 없이 이혼을 선언하셨죠. 물론 시어머니 반발은 엄청났지만요. 저한테는 시부모 이혼시켜서 좋냐고 손가락질하고 막말도 많이 하셨습니다. 왜? 꼴 좋다 싶냐? 네가 바란 거잖아. 제가 바라다뇨. 어머님이 자초하신 일이죠. 여자가 쓸데없이 입을 나불거려봤자 집안의 재앙만 닥치는 거야. 숨길 건 숨길 줄도 알아야지.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하고 미주알 고주알 다 일러바쳐? 저 아니고 아버님께 말한 거 오빠예요. 애초에 네가 먼저 알았을 거 아니야? 그걸 왜 지원이까지 알게 하냐고. 민정아, 너 먼저 가. 엄마 상대하지 말고. 지원이 너도 그러는 거 아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 이렇게 잘 된 거 다 내 덕분 아니야? 엄마를 어떻게 이딴 취급을 하냐고.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든 남편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쨌든 본인 부모님 문제이니 속상할 만도 한데 그 와중에도 제 마음 먼저 챙겨주더라고요. 저한테 있는 대로 화풀이하던 어머님께서는 며칠 후 남편에게 연락 와 울면서 사정을 했습니다. 네 아빠가 준 돈으로는 살만한 집 구하기도 힘들어. 살만한 집 들어가려면 월세를 내야 하는데 내가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일을 하니. 지원아, 나 좀 살려다오. 엄마가 잘못했어. 일할 곳이 얼마나 많은데 일할 곳이 없다고 해. 엄마가 벌인 문제는 엄마가 알아서 해결해. 반성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거야. 남편도 그때까지만 해도 계속 외면할 생각은 아니었대요. 어머님께서 진정한 반성을 하시는 걸 보면 어느 정도 지원할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상상 이상이시더라고요. 1년 정도 거의 연락도 없이 지내시더니 1년 만에 구치소에 수감됐다는 연락이 온 겁니다. 시아버지를 통해 받은 연락이었고 놀란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 면회를 가게 되었죠.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싶었는데 세상에 글쎄 이번엔 저를 이용해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내 며느리가 누군 줄 아냐, 무슨 건설 외동딸인데 아주 내 말이면 껌뻑 죽는다. 건설회사 며느리니 땅에 대해 얼마나 훤히 꿰고 있겠냐 하면서
땅 투자를 빌미로 돈을 받아냈다는 거예요. 변호사를 통해 그 사실을 전해 듣던 남편은 차갑게 굳은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죠. 그 표정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실망감과 낙담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아무래도 결혼을 잘못하긴 했나 봐. 엄마가 이렇게 된 걸 보니. 근데 엄마는 누굴 만났어도 그랬을 거야. 그렇지? 그 이성 국회의원 딸이라는 애가 며느리로 들어왔어도, 판사 딸이 며느리로 들어왔어도 그 위세로 그렇게 살려고 그랬던 거야. 그렇지? 그게 아니야. 엄마도 어쩌다 보니까, 살려다 보니까 이렇게 됐지. 진짜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지원아. 엄마, 앞으로 아들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 나도 엄마 없다고 생각하고 살 테니까. 지원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자랐는데? 나 적어도 평생 엄마 쪽팔리게 만든 적 없었어. 나 늘 엄마 자랑이었잖아. 손가락질 받게 한 적도 없고 선생님한테 전화 오게 만든 적 한 번도 없었어. 근데 엄마는 뭐야? 왜 매번 나를 이렇게 창피하고 쪽팔리게 만들어? 엄만 대체 왜 나한테 부끄러운 엄마가 되는 거냐고? 지원아. 난 평생 엄마 뒤지다꺼리하고 살 생각도 자신도 없어. 그러니까 그만하자. 이런 문제로 오고 가는 일 다시는 없을 거야. 지원아!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일어섰고 울부짖는 어머님을 끝내 외면했습니다. 후에 남편에게 조금의 후회는 남지 않았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의연하게 그러더군요. 후회라는 게 뭐 대단한 건 아니라고, 후회가 있어도 어쩌겠냐고, 손 쓸 수 없는 일로 가슴앓이 하는 것보다 후회 좀 남기고 사는 게 더 속 편한 거라면서요. 결국 시어머니는 사기로 징역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 꼬인 건지 실타래를 풀어보려고 해도 풀어지지 않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 이후로 그 이야기를 입에 담지 않으세요. 제 남편을 생각해 그러시는 거겠죠. 말은 안 해도 얼마나 속이 상하겠냐고 그 문제는 저희 가족에게 암묵적인 비밀로 자리 잡았죠. 솔직히 시어머니 연락 없이 산 지금이 속도 편하고 좋아요. 언젠가는 나오시겠지만 남편은 절대 만날 일 없게 하겠다고 했으니 앞으로도 아마 이 평화가 지속되겠죠. 어머님께 오는 편지도 절대 읽지 못하게 하거든요. 속이 후련하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합니다. 사람의 욕심이 평범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한순간에 망칠 수 있는지 너무 잘 알게 됐거든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